자, 마지막 리포트 전고체 최근에 관심이 많으신 2차 전지인데 확실히 이번에 내년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멘텀이 만약에 있다면 이번에는 2차 전지는 전고체가 내가 주도주야 이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어요, 시장은.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인터 배터리라는 게 코엑스에서 진행을 했고 저희 상무님하고 무인사님 다 알고 오셨는데 제가 발표하면 조금 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네, 이용욱 연구위님께서 그 하나투자증권의 이용욱 연구위님께서 전고체 전지 어느새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해 주셔서 정리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전고체 전지의 등장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다만 시장의 예상과는 조금만 다른 방향이라고 합니다. 당초 시장은 성능은 우수하나 다루기가 어려웠던 화합물계 전고체 전지보다 성능은 좀 여리하더라도 공정 개발에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한 산화물 그리고 고분자 계열의 전고체 전지가 먼저 될 것이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기대와는 반대로 산화물계의 전고체 전지의 양산은 계속 지연되는 반면 삼성 SDI를 중심으로 화합물계 전고체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의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대체해서 안정성, 밀도, 저온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인데 가연성의 액체 전해질이 사라지고 고체 전해질 자체가 분리막 역할을 하여 기존 배터리의 분리막 대비 더욱 높은 강성으로 양극, 음극의 접촉을 막을 수 있어 안정성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정성이 우수해지면 전해질이 고체로 바뀌게 되고 온도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더 넓은 온도 영역대에서 사용 가능하고 기존의 겨울철 리튬이온 배터리 문제를 개선 가능하다라고 최근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온도의 민감도도 낮아지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겨울에 저희 아버님도 지금 전기차를 타고 계시는데 실제로 겨울에는 여름보다 한 10%에서 20% 정도 주행거리가 더 짧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전고체 배터리를 타게 되면은 그럴 일은 없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다고 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안정성이 높아지면 뒤따르는 변화들이 기대되는데 첫째로 시스템 단에서 외장 케이스 그리고 냉각수를 단순화하여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더욱 기대되는 부분은 안전번 문제로 그동안 적용이 어려웠던 리튬 금속을 흑연 대신 음극재로 사용할 수 있어서 셀단에서 추가적인 밀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 이온 전지의 한계 밀도는 셀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290W였는데 삼성 SDI 그리고 도요타가 기술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는 킬로그램당 450W의 전고체 전지를 개발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한 500kg에서 600kg가 리튬이온 전지의 거의 한계치거든요. 근데 전고체 전지를 탑재를 하게 되면은 한 번 충전할 경우에는 거의 1000kg까지 달릴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튬이온 전지의 한계 밀도보다는 최소한 50% 이상의 그런 개선이 있다, 그죠? 근데 이 같은 단위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넣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리튬이온 전지 대신 전고체 배터리를 넣게 되면은 다르게 부가적으로 뭐 냉각수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어지니까 그쪽에 빈 공간을 오히려 셀로 채울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술적 난제들이 조금 있는데 기술적 난제로 꼽히는 거는 높은 계면 저항, 그 두 번째로 덴트라이트라는 건데 이 두 가지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양산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고체 전해질 자체가 가격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높은 계면 저항입니다. 양극, 음극과 고체 전해질 간의 높은 계면 저항이 가장 큰 난관인데 이 계면 저항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온 전도도가 떨어지고 출력을 올리기 어려워서 배터리의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계면 저항이 높아지는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고체 전해질은 액체와 다르게 소재 간 접촉 시 빈 공항이 불가피하게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아래에 그림 7번하고 8번 봐주시면은 그림 8번 같은 경우가 이제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 중간에 이 빈 공간들이 많이 불가피하게 존재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줬고
두 번째로는 고체 전해질과 양응국은 전기 화학적 불안정성이 높고, 세 번째로 충 반정 시 전극의 부피 팽창으로 계면 탈착 현상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고체 전해질 자체의 물성이 중요하게 되고, 제조 시 고온 고압 공정을 통해 계면을 생성하고, 양극재 2차 표면 코팅 등 음극재에는 중광층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기술적으로 풀어야 될 난제 중에 이제 첫 번째로 꼽히는 게 계면 저항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덴트라이트입니다. 덴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리튬 금속을 음극재로 사용하여 음극에서 리튬이 금속으로 속출되어 돌기 형태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흑연을 음극재로 사용했을 때는 흑연층 사이에 리튬이 안정적으로 삽입되어 덴트라이트 형성이 억제되었으나, 리튬 금속에서는 리튬이 바로 환원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돌기를 형성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림 10번, 11번 이렇게 동시에 봐주시면은 그림 11번에 위 리튬 메탈 오노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막 돌기가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오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흑연을 음극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리튬 금속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야 되는 게 두 번째 난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돌기는 수직적으로 쌓여서 양응국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 쇼트를 발생시키거나 리튬 이온이 영구적으로 속출되며 배터리 수명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초기 전고체 전지는 기존 흑연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가 먼저 적용이 되고 리튬 금속은 천천히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그 대주전자재로도 많이 좀 주가가 반등을 했었는데, 네. 예, 흑연, 특히나 실리콘 음극재가 먼저 적용이 되고 리튬 금속은 천천히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 네. 그 대주전자가 실리콘 음극재 하는 회사잖아요. 제가 대주전자재로는 잘 몰라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싼 고체 전해질 가격을 좀 꼽을 수 있는데, 이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되더라도 고체 전해질 가격도 하락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NCM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약 140달러인데, 가장 비싼 소재인 양극재가 킬로와트당 30에서 50달러로 배터리 가격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현재 고체 전해질 가격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약 1000달러로 고체 전해질 가격으로만 현재 배터리 가격을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한 8배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많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체 전해질 가격이 높은 이유는 이 고체 전해질 안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황화 리튬인데, 이 황화 리튬이 킬로그램당 약 800달러로 매우 비싸고, 고체 전해질 황화 리튬 모두 랩 파일럿 라인에서 제조되고 있어 구매 경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고체 전해질 그 황화 리튬이 모두 킬로그램당 50달러 아래로 하락해야지 상용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림 14번처럼 규모의 경제 그리고 공정 개선으로 가격이 지속 하락할 전망으로 2030년도 되면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긴 떨어지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이 전고체 배터리를 공부를 함으로써 어떤 업체들이 핵심 기술력을 갖고 있고, 저희가 옛날에 뭐 에코프로 그룹이라든가 LG화학 이런 것처럼 어떤 회사들이 핵심 기술을 좀 갖고 있나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뒤따라 커질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고체 전지는 10GW에는 황화물계 그리고 고체 전해질이 1만 톤, 그리고 황화 리튬 같은 경우에는 3,000에서 5,000톤이 소요가 되게 되는데, SNE 리서치는 황화물 전고체 전지 생산량은 27년에 2GW에서 30년도에 43GW, 그리고 35년도에는 494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기가와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갖고 있는 캐파 자체가 한 500GW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한 LG 엔솔 정도의 시장 자체가 35년 정도에 새롭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한편 현재 국내 고체 전해질 그리고 황화 리튬 업체들의 제조 설비는 파일럿, 랩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국내외 다수의 황화물계 그리고 고체 전해질 업체가 있으며 이들의 합산 캐파는 200에서 400톤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황화 리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합니다.
국내에는 상장사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비상장으로는 정석 케미칼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의 합산 캐파는 200톤으로 추정됨에 따라 당장 27년도부터 이 기가와트의 소용을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증설이 필요한 시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표 5번에서 화학유통 업체 현황 쪽 봐주시면은 현재 캐파 계획에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24년도에 120톤으로 가장 이제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최근에 SDI가 전고체를 인터넷 배터리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가장 주가 상승이 셉니다. 네. 그동안에도 주가가 계속 강세를 네. 보이면서 올라왔었는데 네. 특히나 이번에 불을 뿜었던 게 전고체. 영업 때문에 그랬던 거군요. 네. 그와 함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황화 리튬 때문에 모멘텀을 타고 올랐습니다. 근데 저도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면 막연히 약간 꿈의 배터리라고 저희가 불리우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완전히 내러티브다. 그리고 넘버스를 확인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좀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좀 빨리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삼성 SDI가 26년도부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 2년 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빨리 개화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되게 먼 네. 미래의 네. 꿈의 그죠 배터리.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꿈 단계였었는데 네. 이제는 지금 현실적인 일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단격인 SDI를 저희가 빠뜨리고 갈 수가 없는데, 같은 연구원님께서 전고체 전지 선두주자라는 리포트 제목으로 발간해 주셨습니다. 네. SDI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은 한 29조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종가는 42만 6천 원, 멀티플의 15배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1분기 실적으로는 매출액은 5.1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141억 원 전망을 하셨는데, 오페인 같은 경우에는 4.2%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지는 BMW, IOD를 기반으로 비수기인 1분기에도 Q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스텔란티스도 전용 플랫폼 기반의 신차 출시도 예정되어 있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Q 성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소형전지 부분은 부진한데 주요 고객사 리비안이 올해 가이던스를 플랫으로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서 동사의 소형전지 Q 증가세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2분기까지 수익성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3분기부터 Q 증가와 함께 이 마진 역시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이 현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래쪽 봐주시면은 23년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OPM이 한 7%, 그리고 아무리 낮아도 5%, 그리고 올해 1분기가 가장 낮다고 해도 4%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보다는 훨씬 더 그 마진 플렉슈레이션이 조금 적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고체 전지 선돌주자로 좀 나서고 있는데, 삼성 SDI 그리고 토요타는 각각 27년도, 28년도 화학물계 전고체 전지 양선을 목표하고 있는 선도주자 업체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제조 난이도가 높은 화학물계보다 산화물, 고분자계가 먼저 소양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들의 양선 일정은 지연되는 와중에 삼성 SDI는 작년 말 샘플을 납품하기 시작했으며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 한편 전고체 전지의 초기 가격은 비싼 고체 전지 가격으로 인해서 약 킬로와트당 400에서 600달러에 출시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대중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나 럭셔리 세그먼트의 초기 수요는 확실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롤스로이스 등 럭셔리 자동차 판매량이 연간 37만 대에 달하며 100kW 배터리 탑재할 경우 37GW의 배터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동사는 실적 안정성이 높고 기술 기반도 탄탄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캐파 증설은 제한적이나 25년도부터 스텔란티스, GM 조인트벤처, 유럽 현대차 납품 등 Q 증가 기대감도 높은 반면 밸류에이션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저점이라고 합니다. 외인 주빈율이 높아서 매도세가 가 있으며 이는 오히려 상승 여력을 높아지게 했기 때문에 최선호주로 타픽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명확하다, 그죠? 이해하기 힘들 네. 정도의 지금 밸류에이션. 네. 왜 이렇게 싸지? 이런 의견까지. 네. 네, 하나투자증권의 이용욱 연구원이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PBR이 1.3이고 PER이 14.6배니까 네.
그동안에 다른 LG엔솔이라든지 네. LG엔솔이 PER 뭐한 45배 되고 네, 그죠? 맞습니다. PBR도 높은데 그런 걸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특히나 이제 산화물계나 이쪽이 먼저 상용화될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난이도가 높은 이 황화물계에서 선두주자로 지금 네. 치고 나가고 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물론 증설을 SDI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낮은 멀티플이 정당화가 됐었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약에 상용화한다고 하면은 이 낮은 멀티플을 시장에서는 그냥 두고 보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실제로 25년도 밑에 아래 재무제표 봐주시면은 빨간 색깔로 AMPC라고 적혀져 있는데 미국 공장에 저희가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은 그만큼 돈을 환급을 해주잖아요. 예. 그 금액만 해도 25년도에 영업이익 성장이 20%입니다. 그런 하더라도 아무런 증설이나 뭐 Q 그리고 프라이스 성장이 없다 하더라도 네. 이 금액만 하더라도 YOY로 20% 성장이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어떤 마진 방어하는 모습 그리고 내년도 새 공제 그 전고체 배터리까지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 15배는 어느 정도 조금 착한 가격 수준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일단 EPS 증가율 자체가 네, 높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올해 예상인데 내년에 2조 8천억으로 네, 크게 점프하는데 보통 이 정도 어닝 그렇으면 잠깐만요. 이러면 거의 한 40% 얼마 증가하는 거죠? 거의 50% 증가하는 건가요? 영업이익만 따지면? 이 정도로 네, 증가하는 64%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해서 PER이 좀 말이 안 돼요. 보면. 네, 정말 저렴한 밸류에이션이고 이게 삼성 SDI가 외인 지분율이 많이 높은 주식 거의 한 40%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고 작년에 양극재들이 막 엄청난 슈팅을 보일 때 SDI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매물도 많이 없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긴 네. 작년에는 SDI 들고 있는 주주들은 완전히 그냥 속 터지는 SDI랑 네. 그 LNF 들고 있던 분들은 그 배터리 상승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드디어 이제 약간 빛을 보는 약간 네, 느낌이고 단지 약간 좀 손이 안 나가는 부분은 일단은 양산 시점이 26년 아니면 27년 네, 27년 정도. 네, 27년을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본격적인 숫자는 그때 나오는데 일단 올해 내년 이익 성장률이 되게 좋긴 네, 해요. 60% 이상이니까 네, 굉장히 높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보니까 내년까지 만약 강세장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보니까 크게 2차 전지,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잠깐만 로봇. 네, 로봇도 뭐 계속된 테마로 아마 적용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번째가 음식료, 엔터테인먼트 또 하나 뭐였죠? 피부 미용기계 그런 식으로 글로벌한 트렌드는 아닌데 우리가 잘해서 네,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기업들 그렇게 그 5개 군이 결국은 시장의 주도주가 되지 않는가 싶은데 2차 전지도 워낙 이제 큰 하나의 섹터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놓칠 수는 없는데 확실히 작년하고는 좀 다른 시장의 분위기가 네, 맞습니다. 형성되고 있다는 그런 리포트 내용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박성구의 스페셜 리포트 역시나 안 읽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좋은 리포트 요약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